네,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이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닌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는 되게 익숙하지만 정확히 브랜드가 뭐다라고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란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브랜드가 되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만의 어떤 경험과 주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두 개의 바나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바나나와 오른쪽에 있는 바나나는 같아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바로 여기 브랜드가 있고 없고가 다른 것인데요. 브랜드가 없는 것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브랜드가 이제 붙은 것은 제품이라고 보통 하는데, 브랜드가 붙음으로써 어떤 브랜드만의 특별한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쳤냐 거치지 않았냐가 그냥 근본적으로는 상품이냐 제품이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스티커 하나만 봐서는 이 돌바나나가 뭐가 다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인 뭐 공장의 어떤 세척 과정이나 등등의 프로세스가 개입이 되면 이제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화와 반스 어센틱이다.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죠. 반스 운동화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비슷한 모양새로 이러한 실내화를 문방구에서 한 5,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실내화의 경우에도 공장에서 이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내화와 이 반스 운동화의 가격은 크게는 4-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우리가 실내화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고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근데 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다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십수년간 많이 쌓여진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정을 거친 제품과 또 브랜드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로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니엘 웰링턴이라는 브랜드 충분히 가치 있는 브랜드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롤렉스라는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같은 금시계여도 더 높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적 차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제 그걸 알아볼 텐데, 자, 앞에서 우리가 바나나 알아봤죠. 신발, 시계 알아봤죠. 브랜드가 된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이건 공통점이에요. 제품 그 자체를 넘어서 제품을 보증하는 가치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뭐 디자인이든 품질이든 뭐 보이지 않는 철학이든 신념이든 간에 아무튼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가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브랜드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단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등포 청과시장에 있는 어떤 가게를 제가 사진을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이 가게와 좀 정돈된 느낌의 이런 과일 가게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가게에서 여러분 사고 싶으신가요? 물론 가격은 왠지 왼쪽이 더 살 것 같긴 합니다, 느낌상. 하지만 뭔가 이제 과일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오른쪽이 뭔가 관리가 더 잘 된 느낌, 내 입으로 먹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같은 제품과 같은 서비스를 취급한다고 해서 모두 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브랜드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브랜드로서 가치가 성립을 하려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구매와 판매 행위 속에서 이 고객의 인식 속에서 브랜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랜드다움의 첫 번째 조건을 정의해보면요, 상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며 이 제품이 가치가 계속 성장해서 명품이 되기까지 기업이 내포한 가치를 정의를 내리는 게 일단 브랜드고, 그 고객이 이 가치를 알아줘야지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이 정의 내린 가치를 그대로 인식을 할 때 브랜드다움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브랜드란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브랜드다움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를 재료로 표현을 했을 때 아주 뛰어난 재료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뭐 김치라는 음식 재료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우수한 재료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 재료의 나열만으로는 요리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5가지를 그대로 쟁반위에 놓는다고 이게 이 자체로 요리가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이 재료들이 조화가 되어야지만이 요리가 될 수가 있고, 이 요리는 고유한 맛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맛은 이 요리만의 고유한 인식을 만든다.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와 체계가 비슷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란 우수한 가치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레시피를 통해서 요리만의 맛이 완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해보면 이 재료라는 거는 브랜드가 가진 가치, 레시피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인 브랜딩, 그리고 소비자들이 받아보는 완성된 이 요리 자체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느끼는 맛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브랜드란 여러 가치들이 조화롭게 섞여서 인식, 느낌, 감정, 관계와 같은 브랜드만이 가진 고유한 맛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사람 알아갈 때 어떤 사람의 한쪽 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투라든지 태도, 행동 등등을 보면서 다양한 면모를 통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와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과 같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다움의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요리가 될 수는 없듯이 이 좋은 가치만으로는 브랜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치들을 단순히 나열해서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서로 섞어서 조화롭게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의 인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란 여러 가치를 조화시켜 하나의 고유한 인식에 도달하게끔 모아주는 게, 귀결시키는 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또 살펴볼 텐데요. 양복을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하프클럽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양복을 맞춤으로 구매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테일러샵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동네 미용실과 바버샵이다. 그러니까 동네 미용실 가면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네티즌이 좀 재밌는 코멘트를 써놨더라고요. 아줌마 인생 내내 해본 적 없는 헤어 모델 사진 덕지 붙여놓은.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바버샵이라는 이런 샵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느낌을 가져오는가 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밥천국과 바르다 김선생. 김밥천국은 말 그대로 뭡니까? 다 판다는 느낌이 그런 좀 있고, 김선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김밥하고 분식을 팔지만 뭔가 재료 퀄리티에,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프클럽에는 없고 테일러샵은 있다. 동네 미용실은 없고 바버샵은 있다. 김천에는 없지만 바르다 김선생이 있는 게 뭐냐? 바로 일관성과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일관성과 전문성이 밑줄을 치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랜드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덕목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일관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가치는요,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고객이 하나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딩 과정을 도와주고요. 백종원이 맨날 메뉴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예전에 연돈이라는 가게를 컨설팅할 때 돈가스 종류가 10가지가 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카레랑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치즈가스랑 뭐였죠? 등심만 남기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일관성과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이 일관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사람에 좀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입는 사람하고 잘 입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일단 못 입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를 사요. 안전하게 뭐 이런 거 사람들 다 사니까 나도 잘 어울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잘 입는 사람은 이렇게 잘 입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자기 어떤 신체적, 이미지적 강점을 드러내주는 옷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로도 비유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브랜드다움 세 번째란 좋은 요리도 플레이팅이 인식이 결정하듯이 사실 좋은 브랜드도 담아내는 그릇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담아내는 그릇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를 가진 두 개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소비자한테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 지점에 있어서 모든 매력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한두 개 어떤 강점이나 포인트를 노충해서 나머지 이미지를 고객 스스로 연상하게끔 하는 게 좋은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써있는 브랜드란 일관성과 전문성이라는 그릇에 가치라는 내용물을 담아내는 행위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는 총 세 가지로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치들이 단순히 있습니다에 그치지 않고 하나로 조화가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유한 인식에 도달하게끔 하는 게 좋은 브랜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관성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그릇에 가치를 담아내는 게 좋은 브랜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좋은 브랜드가 되지 못하는 브랜드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 이 브랜드 뭐 하는 브랜드지? 뭐가 강점이지? 알기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의 고유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관성과 전문성 대신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을 알기 어렵다라는 게 좋지 못한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다워지는 것이란 이런 것 같아요.
고객에게 첫 번째로 어필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가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치들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 브랜딩을 할지 나만의 레시피를 좀 만든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로고, 웹사이트, SNS, 캐릭터, 뭐 커뮤니케이션 등등에서 유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일관적인 무드, 톤 앤 매너, 한두 가지의 강점 포인트를 드러내는 게 브랜드다워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의 짧은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